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헌법재판소가 갖는 그 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미리 한번 살펴보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이 이런 5가지의 재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5가지 재판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보면, 자, 한번 봅시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이 여론에 따라 판결하도록 보장해야 된다. 자, 맞습니까? 정답은 아니죠. 자, 왜 아닐까? 그렇죠. 법관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되죠. 여론 또는 다른 국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배울 헌법재판소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헌법재판소가 뭐냐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들어봤냐? 자,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방송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자, 우리나라에 탄핵 사건이 있었지. 탄핵. 자, 대통령 탄핵 사건. 자, 그 탄핵 당한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런 헌법재판소는 자, 어떤 곳이냐? 자, 봅시다.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 자,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휘두르는 권력이에요.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 그래서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어떤 게 있냐? 자, 일단 헌법재판소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에요. 일단 본질이 그래.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본질 자체가 헌법을 지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보호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헌법도 글로 나와 있지만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일 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 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주는 거지. 헌법의 어떤 정신에 맞춰서. 그래서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다툼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게 헌법재판소다. 그럼으로써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다. 자, 왜 그러냐? 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주기 때문이다. 법률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법률 어디서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국회에서 만들죠. 근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더니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거지. 헌법에. 자, 근데 헌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상실시킬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또는 공권력, 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5가지 재판. 자, 모두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 자, 이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말 먼저 한번 보면, 자, 위헌. 헌법을 위배한 거야. 뭐가? 법률이.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자, 다시 위헌법률 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다. 자, 그래서 그 역할을 한번 보면 법원의 제청을 받아. 자, 법원의 제청이라는 건 뭐냐면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 선생님이 제청은 신청이라고 했죠. 법원이 제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이게 헌법에 어긋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이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하고 제청을 하는 거야.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그러니까 그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아니면 위배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심판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위헌 법률 심판 결과가 만약에 위헌으로 나왔어. 그 법률이 위헌인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겠죠? 법률 효력을 잃게 된다. 자, 다음은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자, 헌법소원 심판은 자, 옆에 의미부터 보면 자, 공권력에 의해서, 자, 공권력, 국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를 하는 거야. 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직접.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면은 그 공권력의 행사,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행사가 또는 불행사. 자, 불행사라는 건 뭘까? 행사라는 거는 공권력을 휘둘렀다는 거고 불행사는 공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권력을 휘둘러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또는 공권력을 오히려 휘두르지 않아서 공권력을 쓰지 않아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되었는지 그 여부를 심판하는 게 바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다시 조금 어렵죠? 자, 헌법소원 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주세요 하는 게 헌법소원 심판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헌법소원 심판은 종류가 두 가지야.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종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야. 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핵심판이 나와 있는데 탄핵심판은 너희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들어본 심판 중 하나일 거야. 왜냐면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경험이 있지. 자, 그 탄핵심판은 어디서 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탄핵심판을 최초에 누가 신청하냐는 거지. 누가. 자, 헌법재판소에서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서 하는 거냐?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심판 합시다 라고 제안이 나와. 그럼 제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겠지. 그래서 일정한 찬성률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국회에 청구를 받아. 그러니까 국회가 최초에 시작하는 거야. 청구를 받아서 대통령, 장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있잖아. 뭐 대법관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심판한다.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할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냅둬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탄핵 심판이다. 아시겠죠? 탄핵 심판. 자, 근데 선생님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탄핵 심판은 이제 주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데 자, 국회의원도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지, 그치? 고위 공무원인데 자,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얘들아, 탄핵 심판 최초에 누가 한다 그랬지?
누가 신청한다고? 국회가 신청한다고. 근데 국회가 스스로 신청하고 나를 스스로 탄핵시킨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잘리는 경우는 그 국회 내부에 뭐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지. 보통 그렇게 하기 전에. 어쨌든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권한이라는 건 알고 있죠? 누구에게 권한이 있냐? 누구에게 권한이 있냐? 그때 이제 쓰는 권한인데, 쟁의라는 게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권한이 어떤 기관에게 있냐? 어떤 기관에게 있냐?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어. 인천시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싸울 수 있어요. 두 기관이. 두 기관이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을 두고 뭐 방역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제 인천시청에서는 이거 학교에서 방역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교육청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거 시청에서 뭔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기관 간에. 근데 기관 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은 이거 누가 판단해 주냐는 거지. 이게 뭐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 기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관 간에, 국가 기관 간에 발생한 권한의 다툼을 판단해 주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이름은 권한쟁의 심판이다. 자, 마지막 정당 해산 심판 나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자, 정당 해산 심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정당을 해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 자, 이 정당 해산 심판은 자, 누가 신청하냐? 정부가 신청합니다. 정부가 일단 신청해요. 근데 정부가 언제 신청하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 경우에. 자, 다시 정부가 일단 신청을 하는데 언제 신청하냐? 정당의 목적이나 그 정당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과거에 있었어요. 너희가 아마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정당이 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북한의 김일성을 뭐 찬양한다. 약간 체제를 흔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이런 정치 체제를 흔드는 이 정당의 목적 자체가 그런 거야. 그냥 그럴 수는 있지. 사상 자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자. 이게 정당의 목적인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 것 같아. 자, 그럼 정부 판단해. 그러면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신청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땡땡 정당이 좀 목적이나 활동이 불순한 것 같다. 이거 좀 판단 좀 해달라. 이거 정당 해산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게 바로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신청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정당이 해산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몇 명이니? 자,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네. 그치? 9명. 그래서 보통 9명이 이렇게 출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두 다 출석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정족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9명이 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누구게? 가운데 앉은 사람? 헌법재판소장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헌법재판소의 가장 높은 사람. 자, 여기 이렇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근데 이 재판관의 최종 임명은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하는 거야. 재판관. 아시겠죠? 그 대통령의 권한 중에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임명할 때. 근데 여기 이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재판관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이 중에서 3명은 누가 임명하냐? 국회가 임명해요. 그리고 선출하고 국회 선출하고 이거 말이 조금 달라 얘들아.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3명은. 그리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래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지명 해가지고 토탈이 9명의 임명장 주는 거는 대통령이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3권 분립 배웠죠. 3권 분립. 자, 3권 분립. 3권 분립 중에 입법부, 국회에서 3명 선출해요. 그리고 자, 대법원장이니까 법원, 자, 사법부죠. 사법부에서 3명 지명합니다. 자, 대통령이니까 행정부지. 행정부에서 3명 지명합니다. 그래서 3권 분립의 주체가 각각 3명씩 동등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등한 힘을 갖도록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한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자, 여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해야겠어. 자, 국민이 자, 이렇게 법관이네. 국민이 아니라 그치? 자, 법관이 힌트야. 법관이 큰 힌트고 자, 이거는 어떤 재판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번 누구 땅이 맞는지 법으로 가려봐요. 자,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네. 자, 3번 댓글을 쓰는데 실명 인증을 하라니 이건 내 기본권 침해 같은데 자, 지금 이 국민이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시행된 거지? 실명 인증제. 그래서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 같은데 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심사해달라고 해야겠어. 자, 이것도 역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금 국가 권력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그치? 자, 행정처분이네. 이거는 처분. 자, 봅시다. 자, 법원에서 2번, 4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1번, 3번 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분이었지, 그치? 처분. 그래서 명령, 규칙, 처분 심사를 법원에서 한다 그랬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를 법원에서 하고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 경우를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2번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헌법 소기관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 기관인 국가기관은 자, 뭐죠? 헌법재판소이고 자, 2번 자, 위헌법률 심판 자, 위헌법률 심판 누가 합니까? 그렇죠. 법원이 하죠. 법원. 자, 법원이 신청하는 거죠.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죠.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한다. 자, 3번. 국회가 대통령, 행정각부장,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누가 한다고요? 의결을 누가 한다? 국회가 한다. 헌법재판소는 뭐를 통해서? 어떤 심판?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헌법재판소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중요한 내용들도 너무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복습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수행평가 공지를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 공지 꼭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등교 개학 시에 수행평가 바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정독해서 공부 열심히 해와서 수행평가 잘 보세요.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